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세대학교 정시국제계열의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11명이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조기 발표가 난 거기도 하고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좀 있어서 아마 실제로는 조금 더 합격자가 많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합격했던 학생들입니다. 여기 보면 대체로 이번에 하스 지원자가 워낙 많았어서 하스, 융합인문 사회과학부 합격자 8명,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 ISA 합격자 3명, 이렇게 11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입시에서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워낙 모집단이 많아지면서 그 이전에 10명 단위 이렇게 10명 혹은 많으면 20명 모집했을 때랑 다르게 이제 진짜로 면접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 점수 공개 기준으로 183 등이었던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 연대 최초 합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원래 전공이 170등 언저리였다고 연락이 와서 "혹시 진학사 한번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냐?" 했더니 183 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말로는 26 명이 1차 합격자 중에 26 명이 전공을 안 해서 "실제로는 등수가 조금 더 내려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특이한 점인데 16등, 27등도 예비를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렇게 한 100등 가까이를 뒤집고 최초 합격을 하는 결과로 볼 때 '연대식으로 약 4점 이상을 뒤집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공개 기준 1등 학생인 연대식으로 655.56 점이었어요. 이 친구도 저랑 면접을 대비했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최초합이라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게 16등 표고는 아마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대식 점수로 했을 때 650.15 점인데 결과가 예비 44 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합격한 학생이 643.56 점이었는데 이 친구를 제쳤다는 건 대략 적어도 한 4 점에서 5점 이상은 면접으로 가점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수능 점수를 900점 그리고 면접을 100 점, 즉 면접을 10% 정도 반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10%의 영향력이 수능 뭐 한두 문제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면접에서 봐야 되는 건 연대 정시 면접의 트렌드가 드디어 한번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4 학년도 수시 기회균형 전형에서 그래프가 사라졌어요. 원래 연세대학교는 그래프가 항상 나오는 학교였는데 기균에서 그래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25 학년도 수시 면접도 어느 정도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안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후반부에 가서는 학생들에게 "그래프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래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게 25 학년도 연세대 대입 전형 계획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방식이 변경된다."라고 돼 있는데 기존엔 학업 역량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을 그래프 같은 것으로 추론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면접 기조가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올해 문제에서는 국제 계열에서는 "제시문 가나다의 핵심 내용을 비교 분석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 뭐 문제 상황을 보고 이를 다른 제시문과 연결하라,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문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 1 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 내용에 대해 뭐 "비교 분석하라." 하던 건 항상 나오던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문제 2 번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그래프의 조사 결과 설명하라는 문제가 살짝 변형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냐면, 연세대학교 수시 면접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비교 분석하는 역량이 강조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수업이 학생들이랑 소통을 정말 많이 하는 수업이에요. 그 3대 1로 수업을 하는 이유가, 4대 1 수업을 하면 강사 입장에서 조금 더 사실 편한 부분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정말 배우는 게,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 역량이 부족해서 좀 학생들이 4대1 수업으로 배워가는 것이 적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계속 저는 소수 정예 수업 위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때는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실전 풀이를 보통 1 회에서 2회 정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연세대 면접은 8 분의 준비 시간을 주고 5분 동안 학생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에 맞춰서 8분 동안 준비하고 학생들이 5분 동안 답변을 하고 다른 친구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피드백도 생각해 보고 이런 시간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드백하는 내용들은 학생들 개인별로 구글 독스를 다 만들어 줬어요. 거기에 기록도 해 주었고 당연히 수업 전체 내용을 녹음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업마다 매일매일 서로 다른 주제로 클리닉을 진행을 했는데 뭐 어떨 때는 문제 상황 분석하는 걸 위주로 본다거나 어떨 때는 연세대 제시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 스타일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도 최대한 답변 시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특징이 과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수업 녹음본을 제가 AI 받아쓰기 한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토대로 꼭 복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2개를 푼 뒤에 녹음본을 제출하라고 했고 이 녹음본은 합격생 조교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뒤에서 예시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공 자료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했었는데 자체 제작 교재 페이지 수가 거의 200 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기출 문제를 넣어 놓고 수업 시간에 기출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습용 모의고사로 다른 전형에 대해서도 만들어 두었던 것들을 38회 그냥 제본을 해서 교재로 제공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매일 수업을 하다 보면 '아 우리 학생들이 이런 주제에 약하구나.'라거나 '이런 형태의 구문을 어려워하는구나.'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하루에 2개씩 그래서 8일 동안 매일매일 기출 동형 모의고사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녹음하면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AI가 다 받아쓰기를 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수업했던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녹음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요약도 제공을 해 줘서 도저히 녹음본까지 들을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요약이라도 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기출 동형 모의고사를 정말 매일 업로드했어요. 이게 원래는 제가 7 일부터 업로드하려고 하다가 6 일에 미리 올렸는데 6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13 일, 14 일까지 마지막 수업 전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의고사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이어서 제가 하는 피드백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조교 선생님들이 해 주셨던 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분류를 어떻게 했으니 잘했다."라거나 "이유를 말해 준 것은 굉장히 잘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 구조 위주로 세부적인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조교 선생님이 해 줬던 피드백도 볼게요. 여기에서도 정말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표현들이 있어요. "비교급에서 비교 대상이 없다."라거나 그리고 뭐 일차원적으로 연결지어서 논리적 구조가 부족하다거나 혹은 약간 비약해 보일 때는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학생들이 발표가 나고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감사합니다."도 오고 마지막 날 이 친구는 마지막 날 온 거예요. 수강 신청이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뒷시간에 제가 마지막 날은 조교 선생님한테 좀 출근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쪼끔 더 봐주고 갔는데 조교 선생님께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최초합한 친구 다 최초합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면접 때문에 굉장히 안정권이었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연세대 면접이 정말 쉽게 볼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합격을 했는데 얘는 융합과학공학부로 갔어요. 이 친구도 융합과학공학부. 그래서 둘이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서로 그 한번 같이 이렇게 저랑 셋이 밥약을 하자고 해서 네 인천에 한번 밥 사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 아까 앞에서 보여 드렸던 183 등. 그리고 여기 이 친구도 원래 면접 되게 자신 없다고 하면서 왔던 이과 학생이었는데 하스에 최초 합을 했습니다. 또 이 친구도 1 배수 밖에 있어 가지고 면접으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뒤집었다고 연락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우리 학생도 이 친구도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1 배수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융합과 공학부였는데. 그래서 이과 계열 학과들도 비교적 면접이 영향이 크다는 것을 좀 실감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결과를 늦게 하게 해 가지고
어젠가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1명 이렇게 합격을 해서 굉장히 좀 저한테도 뿌듯하고 의미 있었던 그런 입시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은 건 정시 면접에 대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몇 개 정도 뒤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했는데 표본이 이번에 본의 아니게 거의 300 명에 달하는 표본이 하스 하나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볼 때 2배수 밖에 있던 학생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구나. 2배수 밖이라기보다 2배수 근처에 있던 학생도 뒤집을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좀 알고 가면 좋은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